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했다는 건데 이게 뒷북 고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늦어진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리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어제 있었죠. 네. 과징금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고요. 법인과 전 대표 고발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 조치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1,066명이라고 하는 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참사가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 가습기 살균제가 94년에 출시된 이후에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택한 이 사회적 참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정위의 이 고발은 이 인체에 무해하다, 심지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네. 독성 실험 결과 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뒤늦게서야 실은 이게 유해하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된 상황에서 애초에 이제 공정위가 이렇게 잘못된 이게 허위 기망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위가 조사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2011년에 우리 사회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이제 인식하게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공정위에 대해서 이 잘못된 표시 광고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해달라고 아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잘못된 표시 광고를 고발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1년이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결국은 이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적 참사가 단지 어떤 기업, 뭐 이를테면 옥시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SK 애경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제가 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국가의 승인이 있었고요. 예. 또 심지어 정반대로 인체에 무해하다,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가 무려 24년 이상 방치돼 있었고 또 그것을 처벌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조차 지난 11년간 거절돼 왔었고 심지어 오늘 형사재판 항소심이 있었습니다만 가습기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2011년 당시에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결국은 국가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 책임을 다투는 게 아니라 허위 광고냐 아니냐 이것만 다투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헌법 소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2011년에 가습기 피해 문제가 우리 사회가 인식한 이후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도 피해자이다라고 이제 국가의 피해 인정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은 폐질환, 그러니까 호흡기 중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하부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에 피해가 있는 분들만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공정에 고발된 이 SK와 애경의 그 가습기 살균제 그 유해 물질의 특성은 폐가 아니라 천식이라든지 어떤 기도, 상부도 호흡기 질환에 피해를 주는 유해 물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부터 폐질환이 아닌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아예 피해로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SK와 애경의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피해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저도 그걸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만 검찰에서 아예 그 조사를 안 해줬어요. 당신들이 왜 피해자이냐. 지금 이 공정의 문제로 돌아오면 이제 이 허위 표시 인체 해가 없다. 심지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 피해자들이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방에 놓아둔 거잖아요. 이렇게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처벌조차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후에 헌재 판단으로 다시 조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요. 어떤 정말 용기 있는 한 피해자께서 이 공정위가 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조차도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헌법재판이 무려 6년을 걸렸어요. 예. 그 6년에 걸린 그 한 분의 외롭고 그 눈물겨운 그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단체가 한 게 아니고 한 분이 하신 겁니까? 한 개인이 하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공정위가 이 허위 표시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을 했어요. 네. 거기서 비로소 승소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공정위가 저는 정말 마지못해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과 공소시효를 지금 뭐 일주일 앞두고 예. 이제 뒤늦게 고발을 한 거죠. 뭐 저희 기사로는 닷새 앞두고 발표했다고 돼 있던데 이게 네, 근데 이제 24일 날 미리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제 일주일 앞두고 고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수사 기소 가능합니까? 대단히 분통 터지는 일이죠. 국가의 검찰권, 국가가 최소한의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이렇게까지 방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인체무해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일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붙어 있었고 또 예. 이제 광고도 있었고 인터넷 기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더 어떤 수사를 해서 뭘 어떤 새롭게 조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들어보니까 두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던 기회가 뭐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공정위가 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단순히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2011년에도 신고가 있었군요. 예. 또 2016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 신고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다시 지효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인체무해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이 안 됐거든요. 예. 저는 이것은 단순히 아쉬움을 넘어서 공정의 어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피해자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게 허위 광고인지 아닌지 그것만 다투는 것만 10년이 넘게 걸린 거잖아요. 공정위 보도자료 보니까 엄중 제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과징금도 있고 검찰 고발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제재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현재 너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애초에 잘못된, 다시 말해서 폐 특정 질환이 나타나야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그런 처음에 잘못된 접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피해를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형사 사건,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 예. 네, 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하고 그랬습니다만 국가가 이 사회적 참사위원회에 권고한 대로 국가가 한 번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 또 그리고 포괄적으로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기업 뒤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조정안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자신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인식한 2011년부터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포괄적인 배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사건 심의할 때 공정거래위원장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국가기구가 어떤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런 정말 심각한 의문을 갖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성에 비춰본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애초에 이 가습기 살균제 이 사건에서 특정한 로펌이 이 문제 기업을 대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위 위원장이 자신 역시 그 로펌에 자문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전원회의에 빠졌단 네. 말이죠. 예. 저는 그래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가 해야 될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단순히 이런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좀 더 공정한 그런 우리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서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은 그 로펌이 많은 기업들을 대리하고 해왔을 텐데 네. 그럼 그때마다 공정위원장은 회의에 빠질 것인지 묻고 싶어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정위원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심지어 이 사건에조차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책임을 묻는.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업무상 치사상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예. 있죠. 이 쟁점이 뭔지 가장 쟁점이 되는 거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 네, 그게 이제 1심에서 이제 너무 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폐에 국한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된 SK와 애경 제품의 피해는 그 특정 물질은 왜냐하면 가습기 살균제마다 원료 물질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근데 SK와 애경의 그 가습기 살균제의 그 유독 그 원료는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주로 식도나 천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011년에 이미 그 제품의 유해성, 그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이 됐는데 검찰이 2016년 이후에 너무 늦게 부실하게 수사를 하면서 심지어 피해를 보았다라고 증거로 제출한 그 피해자 측 증거가 정말로 이 제품만 썼는지조차도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할 정도로 부실한 수사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2심에서는 이번 공정위에서도 이 유해성이 인정됐다라는 점, 그런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제기를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오로지 폐에만 국한시켰던 그런 초기 접근을 우리 법원이 바로 잡아달라. 그렇게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요. 올해 초에 피해 보상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이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조정하는 지금 피해자분들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처음부터 이 문제가 된 화학 원료 물질을 안전하다고 인정을 해줬고요.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부터 23년 이상을 인체무해 표시대에서 허용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수사도 안 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책임이라는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1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과 다름이 없는데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명의 예. 책임을 진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사실상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뒤로 빠져 있고 네. 예. 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과 피해자 사이에서 예. 뭔가 서로 어떤 적당한 피해액으로 합의해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내놓은 조정 금액이 피해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적 참사위가 내놓은 공고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포괄적인 배상 보상, 다시 말해서 단순히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피해를 넓게 인정을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을 신속하게 하라는 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가해 기업들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발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기업 뒤에 숨어 있다는 말이 참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